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직업 진로 진학을 도와주는 진로 코치 이용대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직업 탐구 영역을 선택하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졸업생들도 수능에서 직업 탐구 영역을 보려면 과거와 달리 이 과목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직업 탐구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의 성격이라든지 특히 그 목표, 특히 평가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수능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 수능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처음이니까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이 제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인데 농업, 공업, 상업, 해양, 수산해양, 정보 관계없이 앞으로 졸업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될 직업 기초 능력, 그 다음에 일과 산업의 이해, 취업과 창업, 산업 안전, 근로관계, 직업윤리 이런 것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직업 탐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과목의 목표는 뭐냐? 일단 미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되고 지금 특성화 고교생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어떤 취업 생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성공적인 직업을 하기 위한 능력, 태도 이런 것을 길러주자는 거죠. 이런 취지하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큰 1단원이 일과 직업생활, 일과 직업의 가치, 직업생활의 의미,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 2단원이 기업과 산업활동, 3단원이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학습, 4단원이 취업과 창업, 5단원이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6단계가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이런 내용에서 기업과 산업활동에서는 기업과 기업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과 제품 생산활동,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에서는 직업기초능력,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경력개발, 평생학습, 취업과 창업에서는 의사결정, 취업계획, 창업과 기업가 정신, 근로관계와 산업안전에서는 근로관계와 법, 고용서비스, 산업안전, 협력적인 노사관계, 직업윤리와 직업사회에서는 직업윤리, 미래사회 이런 내용을 목표와 내용화해서 그러면 성취 기준이 뭐냐?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문제 출제 기준이 되겠죠. 가장 기본이 된 출제 기준, 특히 올해가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과 직업의 가치, 일과 직업의 의미를 설명합시다. 직업의 의미 무엇이냐? 일과 직업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일과 직업이 자신의 살면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직업 가치관이죠. 두 번째는 직업생활의 의미, 직업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경제적인 의미를 준다든지 사회 심리적 의미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생애 발달, 인간이 이제 100세까지의 어떤 그 커리어라든지 80까지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커리어 생애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단계가 있다. 그 단계별로 그 필요한 직업적 성공에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2단은 기업과 산업활동, 기업의 의미,
기업의 종류,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재벌 활동, 그 다음에 제조업, 서비스업,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 농업이라든지 수산해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졌죠.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직업 기초 능력, 모든 직업에 성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이고, 특히 미래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전공별로도 구체적으로 직무 능력이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NCS라고 해서 이 NCS별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승진하고 나이가 많으면 경력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경력 개발 루트, 경로를 탐색하고 이걸 하기 위한 평생 학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도 결국은 의사결정 과정이거든요. 그럼 의사결정 과정에서 취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 그 다음에 창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5단은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 고용보험제도, 그 다음에 산업안전, 산업재해, 그 다음에 협력적 노사관계에서 그 다음에 6단원은 직업윤리. 자, 최근에 직업윤리가 많은 문제가 생기죠. 직업윤리에 따른 문제와 미래의 직업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나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평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평가의 전반적인 것이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영역별 성취 수준이 이게 아마 수능의 출제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패스냐 A냐 S는 아주 월등한 거죠. 그 다음 패스는 이 정도 되면 되겠다. A 이렇게 세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능에선 어려운 문제는 S등급에서 나올 거고, 보통적인 쉬운 문제, 그 다음에 보통인 문제 이렇게 20문제가 나오거든요. 20문제 가운데 뭐 킬링 컨텐츠라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몇 문제 나올 거고요. 쉬운 문제, 너무너무 쉬운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어떤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단원이 있고 일과 직업 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과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 생애 발달의 특성, 이게 다 어떻게 하나 보면 문제가 되죠. 생애 발달의 특성, 일과 직업의 의미, 직업적 성공,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평가 기준이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로 보겠습니다. 생애 발달의 특성, 일과 직업의 의미, 직업적 성공의 의미, 그다음에 일과 직업의 의미라든지 이런, 그리고 2단원에서는 기업의 의미,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별 특징, 그 다음에 제조업, 공업, 서비스업. 근데 제조업, 서비스업은 아마 농업이라든지 수산해양 등등 다른 전공도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문제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미, 특징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 방식과 생산 체제, 요거는 이제 공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아니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생산 방식과 생산 체제, 기업의 의미, 기업의 기업의 형태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출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학습에서 이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경력 개발 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경력 개발.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전공 관련 정보에 관해서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나오고, 직업 기초 능력,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경로, 계획 수립, 평생 학습의 중요성,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런 것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에서는 취업과 창업 개입, 취업 절차, 창업 절차, 특히 이제 창업보다는 취업에서 많이 나오겠죠. 취업과 창업의 의미, 취업과 창업 계획 수립,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이거는 꼭 한 문제 나오겠죠.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관계와 산업안전에서는 노사관계, 그 다음에 산업안전, 재해예방, 근로관계법. 이 법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 나왔지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고시트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최신의 개정된 내용을 특히 고용보험제도 여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안전,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 그래서 고용센터가 어떤 의미냐, 근로관계법, 고용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로서 직업윤리와 사회에서 미래 직업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 직업윤리가 무엇이냐, 윤리적 의사결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등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이 과목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었거든요. 성취 수준. 그래서 이 수능이란 것도 결국은 이 성취 이결서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형성평가가 아니고 지필로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질 것 같고 문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